안녕하세요. 유틸리티 박스의 국화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탭 S10 FE 시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S10 FE 플러스 모델이고요. 들어보니까 AR 코팅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정품 AR 필름도 구매를 미리 해뒀고요. 박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에어캡이 두껍게 들어있고 요즘은 포장이 이런 식으로 되어서 오는 것 같네요. 제가 구매한 색상은 그레이 색상입니다. 박스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별다른 표시는 없기 때문에 바로 빠르게 개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이실이 예쁘게 뜯기지가 않네요. 본품은 이렇게 부지포로 한 겹 포장이 되어 있고요. 여기 꼬다리를 당겨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흰색으로 S펜이 들어있고요. 별다른 특징은 없고 평범한 S펜입니다. 여기에는 구성품을 보면 C2C 케이블, 설명서, 유심이나 SD카드를 뺄 때 쓰는 트레이 핀이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 트레이 핀이 있고 안에는 C2C 케이블 그리고 간단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본품인 태블릿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구매한 색상은 그레이 색상이고요.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절연띠가 테두리에 있고요. 싱글 카메라가 있고요. 여기 후면에 마이크가 있고 두께는 6mm라고 하는데 상당히 슬림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랑 비교하더라도 두께가 이렇게 얇은 걸 볼 수 있고요. 보시다시피 AR 코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반사가 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원을 켜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S10e 플러스 모델은 13.1인치 332.8mm 이고요. 베젤은 8.1mm라고 합니다. 베젤이 FE 일반 모델보다는 조금 더 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또한 최대 800니트의 밝기와 비전 부스터를 지원해서 야외에서도 선명하게 화면을 볼 수 있다고 하고요. 120Hz는 아니지만 90Hz 주사율로 그런대로 쓸만한 디스플레이입니다. 동급의 타사의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중저가 태블릿 중에 120Hz나 144Hz가 들어가는 모델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메이저 다른 회사 정확히는 에어나 미니 같은 모델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사율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쓸만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외관을 추가로 보면 전원 버튼이 있고요. 볼륨 버튼, 마이크 홀,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여기에 있고요.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은 다른 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진 않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하나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듀얼 스피커라서 하단에는 스피커 홀은 일자로 하나 뚫려 있고요. 여기는 C타입으로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하나 있습니다. 반대쪽 측면에는 홀이 두 개가 나 있고 여기에 포고핀 단자가 있어서 키보드 케이스 같은 것을 호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단에는 마이크 홀 하나가 뚫려 있고요. 스피커 홀 하나가 길게 뚫려 있어서 듀얼 스피커로 작동을 합니다.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 SD 카드 슬롯 같은 경우는 최대 2TB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후면의 카메라 같은 경우는 1300만 화소 카메라이고 IP68 방수 방진을 지원하고요. 앞에 전면 카메라는 여기에 달려 있고 1200만 화소 울트라 와이드 카메라입니다. 와이파이는 6까지 지원하고 5G 모델을 구매하시는 분은 5G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 단자로 충전 속도는 최대 45W급이라고 하네요.
설명을 드리면서 잠깐 보더라도 테두리에 이게 OLED가 아니라 LCD다 보니까 테두리에 비네팅처럼 살짝 어두워지는 부분이 있어서 균일도가 아쉽습니다. 뭐 흰 화면이라 더 티가 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시야각이라든가 색 균일도 같은 게 지금 봤을 때는 평범한 수준으로 보이네요. 주로 사용하던 기기가 OLED로 전부 환경이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지만 적응하면 쓸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세팅을 하고 간단하게 사용을 해본 다음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사용을 해보고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사용을 해보고 돌아왔습니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3.1인치라서 상당히 넓게 사용이 가능해서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LCD라서 OLED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요. 또 90Hz 같은 경우 120Hz에 비해서 이렇게 스크롤을 할 때 조금 두둑두둑 끊기는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밝기는 충분히 밝게 나온 모습이고요. 수동 밝기가 상당히 밝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다만 명암비가 LCD다 보니까 조금 아쉽게 느껴져서 블랙이 완전한 블랙으로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좀 아쉽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P3를 지원하지 않고 sRGB 색역을 지원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사용하실 분이라든가 색역에 민감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아쉬운 색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최신 디스플레이가 아니다 보니까 최적화 같은 경우 모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90Hz까지 자동으로 조절은 되지만 색상 최적화는 빠져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명한 화면, 자연스러운 화면 다 사용을 해보았지만 sRGB 색역이라서 색역이 과장되지 않게 보이는 대신에 색역 자체는 좁다는 점 아쉽습니다. 네, 음질 같은 경우는 듀얼 스피커가 탑재되어 있어서 쿼드 스피커에 비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출력도 괜찮고 디테일도 뭐 기대했던 것보다는 괜찮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긱벤치 테스트 결과를 보면 싱글은 1350점 정도, 멀티는 3939점 정도가 나와서 스냅드래곤 8 Gen 1보다는 싱글이 조금 낮았고요. 멀티코어 같은 경우는 스냅드래곤 Gen 1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다만 GPU 같은 경우는 점수가 상당히 낮아서 아쉬웠는데요. GPU 점수는 벌컨 점수 6885점, 오픈CL 점수 6903점으로 상당히 낮은 점수라서 게임용으로 쓰시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여주고요. 추가로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스트레스 테스트를 돌려봤을 때 점수는 최대 4969점, 최저 4772점으로 유지율 96%를 보여줬습니다. 찾기는 어려웠는데 예전에 갤럭시 S21 울트라에 들어갔던 엑시노스 2100과 비교해서 조금 낮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엑시노스다 보니 GPU 점수는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보여주네요. 유지력 자체는 태블릿 크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잘 유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쉬운 것은 탑재된 C타입이 USB 3.0이 아니라 USB 2.0입니다. 외장 메모리나 외장 SSD를 인식해서 파일 전송을 해보니까 3.0에 비해서 확실히 속도가 느려서 평소에 뭐 1, 2분 걸리던 게 1, 20분 걸리고 뭐 그 정도로 차이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편집 프로그램도 한번 돌려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인식도 안 되거니와 속도도 너무 느려서 이 태블릿으로 영상 편집은 더 이상 못할 것 같네요. 추가적으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4K 60프레임 선택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근데 재생을 막상 해보면 끊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전작인 9FE 같은 경우는 4K 재생 시 배속을 재생하면 아예 재생이 거의 멈추는 수준으로 끊겨서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다만 이렇게 1.5배속으로 바꿔주면 스트리밍이 아무래도 이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조금 더 뜨겁긴 하네요.
프로세서 영향인지 아니면 와이파이 6라서 속도가 조금 느려서 그런 건지 이렇게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발생했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점 때문에 4K로 자주 보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추천해 드릴 만한 태블릿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주 끊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속도를 낮추면은 끊기지 않고 이렇게 재생이 되거든요. 저희 집 인터넷이 500메가라서 기가 인터넷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느리진 않거든요. 공유기 같은 경우도 나름 비싼 20만원 가까이 하는 와이파이 6 무선 공유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 와이파이 6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점점 바뀌는 점이 태스크바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숨긴다든지 고정을 해 놓는다든지 했는데, 고정해 놓는 건 그대로인데 이렇게 쓸어 올리는 거는 다른 제조사의 그것과 많이 닮아가는 모습이네요. 이렇게 살짝 쓸어 올리면 태스크바가 생기고 빠르게 쓸어 올리면 홈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유용한 기능에 들어가서 인텔리전스 기능 보더라도 AI 지우개, 베스트 얼굴 편집 제한, 필터 만들기, 자동 잘라내기, AI 셀렉트, 그리고 인터넷에서 읽어주기가 있지만 인터넷 요약 기능이 없습니다. 인터넷을 켜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갤럭시 AI 아이콘이 있긴 한데 눌러보면 읽어주기만 있고 요약이나 번역하는 기능은 따로 보이지 않네요. 그 밖에도 AI 오디오 지우개라든지 다른 기능들이 빠진 게 틈틈이 빠진 게 보이고요. 이렇게 갤러리에 들어와서 AI 버튼을 눌러 보더라도 리마스터랑 AI 지우개만 있고 그리기 생성이라든지 최신 AI는 들어가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원 UI 7임에도 최신 프로세서랑 차이를 두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성능 자체가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건지 아쉽게도 빠진 갤럭시 AI 기능들이 많고요. 제가 밝기를 특별히 낮춰서 쓰지도 않았고 인터넷은 와이파이 모델이다 보니까 당연히 와이파이로 사용을 했지만 완전 충전을 한 다음에 100%에서 지금 현재 남은 배터리가 37%인데 7시간을 사용하고 이 정도 배터리 잔량이 남았습니다. 배터리는 아무래도 화면 켜짐 시간 기준으로 10시간 정도 가지 않을까 싶네요. 갤럭시 탭들 중에 보급형 중에는 화면이 가장 커서 마음에 듭니다. 보급형으로 울트라처럼 14.6인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올레드가 아니라 명암비도 낮고 화질도 조금 별로지만 게다가 성능도 낮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앱 실행이나 웹서핑, 동영상 실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단점들이 극명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적고 선택지들 중에서는 그나마 저렴한 편에 속하고 믿을만한 브랜드인 삼성 제품이라 구매를 하였습니다. 짧게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 사용해봤지만 적응이 슬슬 되면서 그런대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과 절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